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자, 장시간 동안 앉아 계신다면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우리 또 진짜 명수 정명수 선생님의 조언을 또 받아서 전략왕 힘차게 3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전략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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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사람 앞에서 제가 좀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서 어제 좀 안경도 좀 바꾸고 머리도 좀 자르고 했는데 거북이 닮았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전략을 잘못 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영화 다 보셨죠? 네, 편하게 영화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요. 이 영화 후반부에 가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왕과 신하가 어느 한 곳을 응시하고 있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 왕의 자리 응시하면서 신하가 묻습니다. 왕이 되고 싶으시냐? 물으면서 왕의 정의가 이렇게 되겠죠. 백성을 한참 섬기는 왕, 진정 그대가 꿈꾸는 왕이 이런 모습이라면 그 꿈을 내가 이루어드리리다.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고 싶냐라고 다시 물어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략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아니요 하신 분은 이제 특별관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꿈을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셔서 전략 왕이 되고 싶으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기업이 중간에 있고, 자, 여러분들 꿈을 다 찾아봤죠. 자,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계신 회사의 모습입니다. 네. 저희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가치가 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뭔가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좀 더 사람들을 향하고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큰 뭉클함을 제 혼자 강의를 만들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꿈이라면 그 꿈을 제가 조금 도와드리고 이루어드릴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꿈을 이루어드릴까요? 바로 전략입니다. 왜 전략이냐고요? 그건 이제 강의를 풀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강의의 목적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략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전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텐데요. 크게 4가지입니다. 전략이 무엇인가, 그리고 전략은 왜 중요한가,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 자, 어떻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맨날 얘기하시죠? 참 쉽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다라는 생각을 하면 뭐 이런 일들은 아마 일어나지 않겠죠. 신하가 왕한테 공격하는,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공격할지도 모르니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략 하면 무슨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사람들이 막 생각하는 전략은 어려워, 뭐 재밌어라고 생각하는 잘 없을 거예요. 몰라, 쉬워, 왜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제가 막 쓴 거예요. 뭔지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모르는 수도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소셜 매트릭스라는 건데 빅데이터를 알아보는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략을 딱 치면 이런 맵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략이 있고 전략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 국민, 경제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략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옆에 연관어에 1등, 10등까지 탐색 건수, 전략과 관련해서 단어를 많이 찾았던 것들이 순서들이 쫙 나오니까 이게 사람들의 전략이랑 연관지어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꽃 사업 시작하신다면 꽃과 관련된 단어는 또 뭔지, 아니면 다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아신다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간을 저는 5월에서 6월까지 볼 수 없었는데 이건 무료라서 그렇습니다. 유료로 돈을 내게 되면 한 10년, 1년, 몇 년간의 추이에 따라서 그 단어에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전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심리를 딱 누르면 전략과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들이 쫙 나옵니다. 그렇다면 재빠르게 실습을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 전략 치트지가 있을 텐데, 네, 다 끝나셨다고 졸지 마시고, 네,
죽지 마시고, 네, 다 끝나셨다고 너무 마음 편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씩 나눠 가지시고, 그 전략 시트지에 본인 이름 적고 첫 번째 장을 넘겨주세요. 전략에 대한 생각을 한번 편하게 10가지를 적어봅니다. 네, 제한 시간 3분입니다. 예시를 들면 전략은 어렵다, 난 전략 모르겠다, 뭐 전략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정확하게 3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선물도 드려야겠죠. 이 전략에 대한 10가지 생각을 빅데이터로 알아봤을 때 많이 일치하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네, 그걸 한번 저희가 개수를 세려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저번에 제가 시범 강의 듣고 뭐 기억나서 쓰시지 마세요. 네,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시는 거예요. 제가 심리라고 했죠. 아마 뭐뭐 하다, 뭐뭐 했다, 뭐 이런 마음에 관련된 말이나 어렵다, 뭐 재미, 뭐 필요하다. 사람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절약이 생각나는 거죠. 아껴야 된다고요? 아껴야 된다고요? 좋죠. 쓰시는 분들은 몸도 짚고 다니니까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럼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쓰시면 그 머리 긁지 마시고요. 이렇게 긁지 마시고 쓰시면 확실히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쓰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김종호 선생님 거 1등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뭘 드리려고 하는데 서정 선생님 저 사랑을 제가 뭐 드릴까? 네. 감사하셨죠? 네. 뭐 많이 쓰셨어요. 네. 어려우시면 네, 여기서 스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5개 썼는데 5개 다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정답 공개할 텐데 서로 체크하세요. 막 정답 보고 쓰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네, 반칙하시는 분이 있는지. 네, 연필 내려놓으세요. 네. 자, 그럼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에 대한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지속적. 뭐 지속적이다. 뭐 이런 단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짜다. 전략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 필요하다. 그리고 새롭다. 뭐 성공, 뭐 중요하다, 무섭다, 그리고 효과적이다, 뭔가 다양하다, 사람 많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뭐 전략을 얘기한 사람이 많은 건지, 뭐 많은 사람들이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지, 아마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혹시 10개 다 맞으신 분 계신가요? 네, 뭐 신기를 받아서 막 찍었는데 10개 다 맞았다. 9개, 8개, 7개, 6개, 5개, 4개, 3개. 3개 있으신가요? 자, 그럼 3개까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하셨으니 우리 사람 선물을 제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전략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개 이상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만큼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자, 크게 볼게요. 자,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순서대로 보면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이 전략에 대해서 뭔가 공통점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 전략이라는 단어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공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건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려면, 앞으로 짜려면 이런 단어가 있고 중요한 건 어떻게,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전략을 짤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새롭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이런 단어들이 전략 속에 숨어 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마디로 전략은 이제 미래와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미래를 한번 그려볼까요? 우선 그림을 그리기 전에 뭔가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그림을 감상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한번 보시죠.
네, 여기 굉장히 활기차게 하나 웃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때는 거기를 담지 않았어요. 이때는 좀 괜찮았는데 얼굴 역변했을 수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해서 이 두 번째 제 생일잔치인데 사람들하고 함께 굉장히 웃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걸 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대학교가 되니까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고 싶었어요. 웃기고 싶고. 그리고 원빈 앞에서 사진 같이 찍으면서 이런 사람 나랑 형제하고 싸이월드 옛날에 올리면 뭐 조회수 막 투데이서 100개가 올라가지고 그런 거 보고 희열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무 웃길까를 막 옛날에 많이 생각했었는데 좀 나이가 들다 보니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 웃기고 뭐 재밌게 해주고 이러면은 제 존재도 있고 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사회를 나가게 되면 저도 돈을 벌고 뭔가 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선물도 사주고 뭐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즐겁게 왜냐면 웃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뭘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권의 책을 도서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고마자키 히로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젊은 사회적 기업가의 꿈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사회적 기업가라는 개념을 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꽂혔던 거는 우리는 생선으로 돌격대다. 우리는 사회에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듣고 제 가슴이 막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라면은 내가 한번 승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 꿈이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저는 하나의 노트를 사게 됩니다. 이 노트를 보고 제 과거를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죠.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을까? 뭐 이런 얘기를 노트에 쓰고 제 스스로의 답을 노트 속에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옛날에 함께 웃는 걸 좋아했고 다른 사람들 웃기는 걸 좋아했고 이런 고민 끝에 들여다가 보니 사회적 기업, 뭔가 사람들이랑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회적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내가 사회적 기업가가 돼서 뭔가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랑 즐겁게 살아가겠다. 뭐 이런 꿈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무작정 사회적 기업으로 불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불나방이라는 제 스스로의 이름을 타이틀을 가지고 뭔가 공부를 하고 뭐 블로그를 통해서 자료를 얻고 찾아가서 뭐 사회적 기업은 도대체 뭡니까? 뭐 교육을 듣기 시작했었죠. 근데 세상에는 불빛이 엄청 많았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불빛을 내가 따라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 영리기업에서 일도 하고 비영단체에도 하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TV에도 한번 나가게 됐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사람이 잘 없을 텐데 이게 2013년도에 방영된 TVN 창직 오디션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뭐 이영자 씨랑 뭐 김현우 아나운서랑 해가지고 해서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우승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도 않은 상금 5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5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죠. 겨우 둘이서 나갔거든요. 친구하고 둘이서 사람 도서관이라는 아이템으로 나가서 이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뭔가 창직을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나가려 했는데 5천만 원은 큰 돈이 있었지만 제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돈이 가치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활용해서 도대체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보니 성장을 위해서는 전략이 딱 필요하겠다라는 걸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었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따라와 드릴게요. 전략이 필요하게 됐던 거죠. 뭐 기업을 새싹에 비유한다면 새싹이 잘 자라려면 뭐 물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해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저는 전략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시옷과 관련이 있는데요. 전략은 사람들이 마음껏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선택이 성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건 전략을 짜는 데는 돈도 안 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전략을 짜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지를 가지고 뭐 이런 뭐 까만판을 쓸 것인지 아니면 색연필로 그릴 것인지 아니면 뭐 이상한 거 다 만들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은 이제 어디서 왔을까요? 고대에서 처음 원리만 왔겠죠. 미생물, 저 미생물보다 더 나은 미생물이 돼서 뭔가 살아남겠다 라는 걸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시 시대 때 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피울 수 있을까? 아니면 저 동물들한테 잡아 먹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전쟁,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게임에서도 많이 전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체스 게임을 할 때 어떻게 전략을 짜는, 뭐 장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데이터들과 많은 역사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은 전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전략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을 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가장 유서 깊은 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책 속에서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업 전략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소개되는데 사실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뭐 내가 처음에 기업 전략 얘기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누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냐는 걸 알고 가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하는 것이 전략이다 라고 기업 개념을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강점, 약점 살펴보고 기회, 위험 어떻게 살펴보고 또 체계적으로 뭐 어떻게 방법이 있냐 라는 질문을 하니 또 다른 학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면 돼요. 구조, 행동, 성과 이거. 이렇게 산업 구조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산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성과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마이클 포터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뭐 외부 환경만 중요하나? 우리 기업 내부는 우리 갖고 있는 능력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 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실 전략은 기업 내부를 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경쟁 우위가 돼서 뭐 성을 창출하려면 기업 내부에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역량, 뭐 능력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심플하게 이런 거죠. 외부 환경도 보고 그럼 기업 내부도 살펴보면 그럼 딱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전략에 대한 프로세스들이 환경과 내부 모든 걸 살펴보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명한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전략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딱 내려줬습니다. 자,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을 생각으로 옮기는 것이 전략이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 다른 책에서 전략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영리 기업들이 보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는 비영리단체의 경영이라는 책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사실은 뭐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뭔가 해가지고 뭐 사람 변화를 주는 거 뭐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적 기업의 전략은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딱 뭐 이렇게 하면 잘 안 되죠. 사실 저도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바로 사회적 기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 전략은 뭐다? 라고 말하면 그게 사회적 기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책에서 이렇게 했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략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만 있다면 그 이야기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뭐 학구적인 뭐 전략에 대한 정의들이 뭐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전략에 대한 생각을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뒷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실수 뒷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뭐 리치 피처를 활용해서 전략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립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뭐 돈을 그려서 돈이 뭐 자본과 만나서 뭔가 실행되는 게 전략이다 라는 제목을 지으면 뭐 돈을 그리고 뭐 기업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음껏 표현하면 됩니다. 어렵다 라고 생각할 때는 과학 아저씨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네, 참 쉽죠 라는 생각을 떠올리시면서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뭔가를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전략이 뭔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5분이고요. 5분 동안 그려서 팀원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조에서 한 명씩 한번 발표해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고생했으니까 권대영 선생님과 김동환 선생님을 제외하고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그려주세요. 네. 네, 그런 전략으로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렵다고 생각이 잘 안 그려지면 전략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다. 네.
글씨도 뭐 단어를 크게 쓰셔도 됩니다. 마음껏 표현을 해주세요. 진짜 먼저 정말 선생님부터 다 그러셨습니다. 네, 제목으로 딱 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전략은 내가 정립하는 거 중요한데 이 전략이 사람들하고 얘기 속에서 딱 떠올릴 수가 있어요. 공유가 돼야 함께 이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삭막하게 검은 걸로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많이 ok달록하게 너무 옛 추억을 떠올리고 컬러펜 잘 드리겠습니다. 눈의 피로도 좀 줄이고 카라를 좀 섞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다 그러신 분들은 조원들끼리 한번 토의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고 내 제목은 이런 거다. 지금 치키신 거예요? 그림 외주를 하고 있는데 디자인 회사라서 외부 자원 활용하는 발표는 절대 안 시켜. 마무리 해주시고요. 한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여기는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조원들끼리 전략에 대한 그림을 나누세요. 네. 그리고 한 명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전략을 했는데 앞서잖아요. 문제가 새끼고 많아서
교만해 보이지? 교만하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전략에 대해 소리를 말씀하시는 네, 제목 네, 마음껏 공격해 주세요. 에디스트레이트. 전략 그 원자 이런 우리 피터도 같이 사투리 좀 봐주세요. 이거 표절인 것 같아요.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신고하네요. 전조 직전이에요. 제목까지 막 전조 직전이에요. 피터들은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로 한번 네.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네. 네, 실수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목해 주시고요. 뭐 팀별로 한 번씩 들어보려 했는데 딱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터 드러커시가 나타나셔가지고 전략의 기재 우리 서정기 선생님의 전략에 대한 그림과 그 이유, 제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저는 일을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이 전조직을 잘 만드냐 이런 고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잘 알려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조금씩 이제 뿌려서 모이게 만든 다음에 어떤 그 사람들이 하나의 좀 이 가치를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인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이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모일 수 있도록 옆에서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흩어져가지고 각자 그 역할들을 좀 지역에 내려가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꿈꿨던 처음에 시작할 때 고민했던 지점이라서 단순하게 그냥 그려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조직 전략이라고요. 네,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강의가 한참 남았는데 마이크가 터졌어요. 구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에 대한 생각들을 스스로 정립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전략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왜 이 전략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략만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할 거다라는 생각할 수 없죠. 하지만 전략은 성공 가능성을 틀림없이 높여주고 실패할 가능성을 맞춰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 뭘 하고 있죠? 기도. 그렇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전략은 성과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만 해서 기적만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전략을 짜서 성과를 창출할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의 전략을 찾아서 2016년 8월, 10월까지 전국에 있는 10개 기업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전국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에 가는 기업을 다 알 수 없으니까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에 가는 경영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각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적 목적 실현 경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런 기업 개요도 있고 뭐 사업 계획서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 사회적 성과는 뭐 얼만큼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경기 현황 어떤 건지 만약에 내가 뭐 폐현수막을 가지고 뭔가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전국에 있는 다른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도 있어요.
내가 다문화 여성들을 데리고 교육을 한다면 전국에 있는 다른 다문화 교육 여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시는 좋은 예시가 아마 되어줄 겁니다. 근데 모든 기업이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율 경영 공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20개 정도가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6년째 이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서 우리랑 비슷하게 하는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았다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기업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업, 분명히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비슷한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왜 한 기업은 이렇게 성과를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 성과 측면 보이지 않지만 경제적 성과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다른 기업은 왜 자꾸 적자만 기록하고 있는가? 물론 이게 뭐 전략을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했느냐를 살펴보면 약간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직접 찾아봤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막 던졌습니다. 그분들에게 사회의 영위를 구하고 어떻게 전략을 만들고 계시나요? 그리고 사회적 성과, 경제 성과 이만큼 내셨던데 이런 걸 할 때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했습니까? 그리고 뭐 어려운 거는 그리고 이런 걸 함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들 제가 쭉쭉 여쭤봐서 녹음도 하고 막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기업이 있었어요. 국립해양수막을 성남시로부터 사업자로 선정해서 단독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다른 입찰 기업 없이 성남시랑 같이 저 땡땡시로 했는데 저거 성남시라고 얘기를 해버렸네. 네, 그래서 8명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른 기업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사업의 기회가 어디 있는지에 집중을 하고 주요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학교를 왜 선정했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쪽 지역에서 계속 교육이나 뭐 폐양수학 사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신뢰가 많이 쌓여서 계획을 따기 수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유사 업종인데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 이쪽 기업은 공공시장 집중화 전략을 펼치고 있고 저쪽은 틈새시장 집중화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전략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막 나와요. 우리는 뭐 가치를 혁신하는 이런 전략도 있고 뭐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 사업을 보면 되는데 렌트카는 우리가 차를 빌리고 그걸 또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소카는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소비자가 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선점해 나갈 전략도 있고 우리는 올해 100년 기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장수기업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뭐 시장이 아주 블루오션 그리고 레드오션 이런 전략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전략이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 혁신을 통해서 장수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는 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100년 기업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략은 뭔가 믹스도 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효과적인 기업 전략은 진짜 얼마든지 많아요. 이 자물쇠들이 엄청 많은 것처럼 이 자물쇠들이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이 이런 자물쇠를 가지고 효과적인 전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마다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 뭔가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합한 전략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물쇠 열쇠가 맞아서 딱 열려서 성과가 맺히는 것처럼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컨설팅을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 내가 뭘 하겠냐, 뭘 할 거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전략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크게 4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네,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람 정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멀리 보는 망원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들여다보는 돋보기고요. 이건 이제 그림을, 전략을 어떻게 만들 건지. 저 볼펜도 있고, 뭐 자도 있고, 뭐 전략 짜다 보면 힘드니까 커피 한 잔도 마셔야 되니까 이런 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다 해서 사람,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기업 외부,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 환경은 어떻게 되고 있나 하면 멀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아까 핵심 역량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돋보기 같은 걸 통해서 우리의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봐야 되고 그리면서 다른 기업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략이
식당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략이 탄생하는 게 참 쉽죠라고 또 말하면 굉장히 죄송할 것 같아서 네, 이 웃고 있는 밥 아저씨가 참 얄밉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 전략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략은 전략 경영 속에 있는 겁니다. 전략 경영이란 말은 그냥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그 과정 속에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전략 경영 프로세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과정 속에서 전략의 탄생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전략의 탄생까지 가려면은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선은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그 외부는 어떤지 분석하고 우리 내부는 또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본 후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이제 선택할 거냐라는 거를 선택하시고 전략을 가지고 실행하고 또 전략을 실행하면서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끊임없이 좀 더 앞서 나갈 방법을 계속 찾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창출을 하겠죠. 전략을 제대로 짰으면. 그리고 이제 성과를 창출하면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짠 전략이 처음에 만들었던 미션 비전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미션 비전과의 선을 그었을 때 뭔가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전략이 실행되었는가, 그 성과한 창출의 성과가 만족스러운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성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전략 경영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새로운 긍정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첫 번째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는 뭐였지? 너의 문제는 뭐였지?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였지? 사회 문제 속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좀 더 잘 살펴보려면 제일 처음에 강의했던 권재영 선생님의 세상성 보물찾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문제를 발견하는데 좀 더 쉬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사회적 기업의 전략 수립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준비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우리 사회 문제점 뭔지 알아보고 우리 사람들끼리 이제 얘기를 통해서 문제점을 이건데 이거를 해결하자.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미션과 비전을 사람들끼리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멀리 볼 수 있는 이제 만원경과 기업 내부를 들여볼 수 있는 돋보기를 통해서 외부 내부 분석을 실시를 하고 이제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 거죠. 전략을 짜서 탄생이 되면 이제 시행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전략 수립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략을 탄생시키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인데요. 마지막 실습입니다. 그런데 제 방법이 있죠. 한 청년의 이야기 우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전략을 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 한 청년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뭔가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고 사회적 기업가가 돼서 사회 변화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상당히 듬직하죠. 네, 뭐 좀 비슷한가요? 네, 본인입니다. 네, 본인인데 제가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했던 사회적 홍보 아이디어 공모사를 제가 나갔는데 네, 대상을 탔었죠. 뭐 소셜박스 프로젝트라는 한 걸 했었는데 사회적기업 물건을 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체험하게끔 해서 후기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이런 홍보 아이디어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선물을 주러 갔는데 휠체어 탄 사회적기업 대표님을 만났어요. 근데 막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뭔가 멋진 옷을 입고 나가서 뭔가 사회적 기업 수상식이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좀 멋지게 보이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제 팔 수 있는 옷은 없을까? 옷가게가 왜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변을 또 살펴보니 뭔가 그때부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지나쳤었는데 그분들이 입었던 옷을 보니 뭔가 조금은 좀 편한 옷, 좀 괜찮은 옷을 같이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향해 사람들의 이제 욕구를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일반인들에 대한 옷가게가 엄청 많은데 왜 장애인들에게 옷가게는 왜 없는 걸까? 물론 뭔가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팀을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클로즈 투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옷으로 다가가서 여러분 삶을 바꿔놓겠다 라는 이름을 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션과 비전을 정하게 됐는데 미션과 비전의 정의 이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만든 거죠. 우리 클로즈 투유는 오래 앉아있는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하겠다. 그리고 우리 비전은 휠체어 장애인들한테는 우리 옷을 안 사도 돼요.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옷을 만든 사람들한테 휠체어 유저 전문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 라는 걸 비전으로 만들었었죠. 그 이제 비전하고 회사를 팀을 만들었으니 이제 분석에 들어갔던 겁니다. 처음에 이제 거시 분석을 하는데요. 이 PEST를 약자입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뭐 어떤 이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 그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굉장히 큰 환경을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CP라고 해서 아까 맨 처음에 언급드렸는데 이걸 편히 살펴보면 뭐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크게 어떤 산업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산업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전략을 펼쳤으면 대략적으로라도 우리가 어떤 성과가 나올 거다. 뭐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우리가 휠체어 장애인 의료생을 만들면 우리 산업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 고객의 차별화가 돼 있으니까 우리 옷을 좀 사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대략적인 전략을 세웠던 거죠. 그럼 거시적인 환경을 봤으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5Ps라는 건데요. 요 5개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휠체어 의료 시장에는 우리 사업은 도대체 어떤 관계들이 있을까? 살펴보면은 진입자 위험이 있겠죠. 우리도 우리 회사 차렸는데 아마 새로운 우리 회사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경쟁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살펴보니까 외국에는 있어 성공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2군데가 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을 때 이유가 있겠죠. 그 대체제, 우리 옷을 안 사고 뭔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을 할지도 몰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중요한 공급자의 위협 같은 부분에는 옷을 만든 재료들은 사실 공급받기 쉬울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다른 뭐 대기업을 통해서 CSR로 우리한테 좀 옷 재료를 달라라는 그 협약 전까지 갔었으니까 이건 용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구매자가 조금 걱정이 됐던 거예요. 장애인들 분들이 옷을 사려고 할까? 만약에 단가가 높아지면 이걸 구입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겁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 사업 내 위협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데, 여기는 이제 일반 기업에서 이파이퍼스 모델을 살펴보면 우리 만약 사회적 경제라면 좀 우리의 협력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뭐 이런 취지로 하려고 하면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살펴보니 위협 수준은 좀 낮다 라는 판단 하에 그럼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외부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내부를 이제 기업을 들여다봤는데, 이게 BCG 매트릭스라고 해서 보스턴 뭐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내 사업면 그립니다. 사업이 어느 데 있냐를 살펴보는 건데요. 이렇게 그리고 2개의 축을 만듭니다. 시장 성장, 여기 시장이 얼마큼 성장할까를 살펴보고, 이쪽은 우리는 그만 얼만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보는데, 이렇게 4개를 표시했더라고요. 퀘스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스타는 뭐 잘 될 것 같다. 여기는 우리가 독점하고 있어서 여기서 돈이 엄청 잘 나올 거다. 그 돈, 미안한데 걔를 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걔는 우리한테 참 좋은 친구인데 걔를 가는 쪽에 있으면 사업을 접어야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겠죠. 우리 시장을 처음 시작하니까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렇게 여기 위치하고, 근데 하는 데가 없으니까 뭔가 성장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라고 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서서히 점유율을 높여가면 이쪽 스타 쪽에 자리 잡아서 돈이 있으니까 아마 캐시카우가 돼서 우리 쪽에 돈이 많이 벌리면